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이렇게 산책 나가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하모니카도 부시고 그러네요. 그랬는데 어떻게 소화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별별 이야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사무실에다가 뭐 이렇게 그 질문 쪽지 남겨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혹시 이야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하는 주제는 없으세요?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뭐 버린다, 희생한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방식으로 이게 이상 아닌가? 뭐 그냥 그건 교과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는 거하고 그 방법도 모르겠다. 그거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지혜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런 건 없다.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세상이 편해진다. 내가 내 목소리 내고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추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세상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네. 근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가까이 돼서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남편이 너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제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해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막 진짜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는데 빈말이라도 와서 뭐 괜찮냐, 이제 뭐 얘기 좀 하자. 뭐 보통 같으면 다른 집 남편들이나 뭐 다른 집들을 보면 야 나와라, 뭐 맥주 한잔 하자,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법하잖아요. 전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살아가면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원에 살다가 이제 기간 이전 관계로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연고도 없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남편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제가 이겨내야 될지. 어느 외지로 가셨어요? 전주로요. 수원에서 전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래도 도시로 가셨네요. 근데 아는 분은 별로 없고 없어요. 새로운 분 사귀기도 힘들고. 뭐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당도 다니세요? 성당을 처음에 이제 가서 다녔어요. 근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뭐 이것저것 막 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 상황도 모르는데 거기서 또 오는 막 스트레스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15년이요. 15년 동안 내내 말이 없으셨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 초에 접대용 멘트로라도 오늘 하루 잘 지냈냐, 뭐 문자로라도 아이랑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라도 문자를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안에서는 말이 없으시고 바깥에서는? 밖에서도 없어요. 직장에서도 과묵하세요? 예. 그러면 아예 천성적으로 과묵하신 분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중매로 얼뜻결이 양갓집에서 막 서둘러가지고
그게 끌려가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중매로 떠밀려서 결혼하셨어요? 시댁에 시아버님이 이제 암 말기셔가지고 그쪽에서는 막 빨리 살아 계실 때 며느리 하나 보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시댁 문제지. 내가 왜 네. 급하냐고. 그러니까요. 나도 나이가 차서 뭐, 노산이 두려우셔서.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결혼하는 게 소원이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결혼을 일생일대 과제로 생각하고 과제를 빨리 수행하셨네요. 네. 미리미리 과제를 마쳤다. 속 시원하다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내서 준비를 충분히 해서 결혼을 하기보다는 뭔가 상황에 맞춰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편을 완전히 알고 결혼을 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적 조건 보고 이만하면 나쁘지 않네 하고 결혼하신 것 같네요. 네, 그냥 뭐 살다가 서로 맞춰서 조금 서로 양보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자매님 양보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무조건 참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 좀 해라 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오셨을 거 아니야. 저희가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주위에 친구도 많고 이게 뭐 외로울 때 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냅뒀어요. 일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변화가 생겼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외롭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잘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혼자 감내하는 게. 네,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럼 남편은 네. 그렇게 말이 없고 과묵한데 네. 스트레스를 뭘로 푸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푸냐고 물어봤어요. 15년 동안 남편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별로 없으셔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말은 안 하시니까 네. 뭔가 속을 모르겠다 네. 이러시네요. 네. 그러면 좀 여보 좀 얘기 좀 해봐. 나 되게 외롭고 그것도 많이 힘들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네. 남편은 뭘 하세요? 그냥 별로 말이 없어요. 아, 그 대답도 저만 안 하셔? 그냥 뭐 별 말이 없어요. 제가 대놓고 내가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나는 못 살겠다. 이제 정말로 힘들다. 이사를 가든지 주말 부부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정말 힘들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별 말이 그냥 조금 있다 그러면 주말 부부 하자고 그러면. 응? 뭐라고요? 좀 지나서 몇 년 지나서 그러면 주말 부부 하자고? 그러면. 그럼 남편분도 어떻게 자매님하고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냥 나쁘지 않아서 하셨네요. 급하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본인도 이렇게 뭐 급하기도 하고 부모님 상황이 주위 상황이 본인도 급하기도 하고 본인은 나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는 왜 않았어요. 나쁘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물건을 구입할 때도 좋아서 구매하지 나쁘지 않으니까 구매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일생일대에 너무 소중한 나의 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해도 살다 보면 갈등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시련이 주어지면서 사랑의 마음도 점차적으로 변해가기도 하는데 애초에 어떤 그런 튼실한 일치감 또는 충만함,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네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면 하면서 결혼 생활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다. 아마 어떤 분들은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가면서 말이 좀 줄어졌다 이런 분이 있지만 지금은 경우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워낙 과묵하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이제 세파에 시달려서 말을 하는 거를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정서적인 벽을 쌓아서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만 그러냐 아니면은 다른 데서 이제 직장 생활이나 다른 교우 관계에서도 그러냐 이런 거에 따라 틀리죠. 바깥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예를 들면은 너무너무 활발하고 재밌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평생 외롭지 않고 너무 재밌겠다
인생이 너무 흥미롭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입을 닫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깔깔깔깔거리고 하하호호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나하고만 있으면 말을 안 해? 라고 했더니 나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직업상 그렇게 하는 거야. 바깥에서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와서 내가 당신한테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처럼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까? 나 좀 그냥 가만히 쉬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말하는 게 즐겁고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워낙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직업을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재밌는 사람처럼 착각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형제님은 거의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성품이시고 그걸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 크게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별로 안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슬하에 얼마나 돼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아들 하나, 딸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요.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해요. 거의 잘 안 해요. 네.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남자인데 제가 일부러 뭐 얘기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몇 마디 할까? 그냥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냅둬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우울증 있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 원래가 말이 별로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말만 없지 실제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 네. 그러니까 뭐 운동하는 거나 바깥에 활동하러 나가는 거나. 운동은 원래 잘 안 하고요. 일 자체가 영구직이라 그런지 혼자 이렇게 뭐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냥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천성으로 기질적으로 말이 없고 에너지 수준이 이렇게 바깥으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수렴하는 이제 그런 분인 것 같고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기운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기운을 차리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내 쪽에서 막 적극적으로 바깥에 나갑시다. 뭐 운동하러 같이 나가자. 영화 보러 같이 나가자. 여행 같이 하자. 얘기 좀 하자.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 좀 합시다 라고 내가 몇 번을 초대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아니 뭐 여행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 다 따라는 나와요. 근데 이제 말을 제가 이제 힘들고 누워있거나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게 없는 게 항상 이제 힘든 거죠. 그럼 나가서 즐겁게 즐겨요? 아니면 영원 가출한 상태에서 못 만나가요? 글쎄 그거는 그것도 몰라요? 그냥 뭐 항상 뭐 비슷하니까 그냥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가기 싫은데 아내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서주는 거 하고 나도 영화 보는 거 좋아 즐거워 그래서 나가는데 그냥 말은 별로 많이 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일단은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게요. 저는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를 해서 워낙 조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대인관계에서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수준도 떨어지고 횟수도 떨어지고 에너지 수준도 굉장히 저하가 사실은 있습니다. 한두 시간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기가 다 빨려가지고 기운이 딸려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어디 가서 막 1시간 차 마시고 나면은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가지고 미치는 그래서 바깥으로 안 나가면은 견디기가 어려운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질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다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억지로 넣어주거나 뭐 어떤 사람 억지로 에너지를 빼낼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그게 에너지 수준이 아니라 사람 대인 관계에 대한 뭔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똑같이 누구나 만나면 즐거운 사람 만나면 재밌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야 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이 아닌 조금 다른 경향, 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성격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성격 장애는 보통 한 10가지로 구별을 하거든요. A군, B군, C군이 있는데 A군에 해당되는 성격 유형이 편집성 성격 장애, 분열성 성격 장애, 분열형 성격 장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는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별로 나에게서는 중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별로 나의 욕구가 아니에요. 10년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뭔가 어울리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톨이처럼 은둔형으로 있는 그 자체가 그냥 나의 원래의 성격으로 생각을 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친밀함을 느끼고 싶거나 같이 놀고 싶거나 같이 어울리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을 이제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 자기 내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자폐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자폐는 아니고 정상도 아닌 그 사이에 성격 장애가 있는데 그렇게 볼 때는 분열성 성격 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C군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A군 얘기했잖아요. B군은 반사회성, 연극성, 경계성, 자기애성 성격 장애 4개가 있고요. C군에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고요.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고 강박성 성격 장애인데 이 C군에 또 회피성 성격 장애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피해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지내거나 대화를 할 수 있거나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피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또는 대화를 피하는 유형은 내가 원래 그런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불안해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하고 얘기하면 책 잡힐까봐 또는 아내하고 얘기하는 게 두려워서 자꾸 대화를 피한다 그러면은 약간 회피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냥 나의 기질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에너지 수준이 되게 낮은 거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예를 들면은 뭔가 내가 같이 함께 하자고 하면 기꺼이 따라 나선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이 따라 나서서 그냥 어디 놀러 가자고는 그래 가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계속 혼자 핸드폰하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보 아니 여기 여행 왔으면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물놀이도 하고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뭘 더 원해 하면서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몸만 왔지 영혼은 집에 있는 거예요. 영혼 가출한 상태에서 몸만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도 같이 할 때 가족끼리 함께 하는 거는 하는데 말수만 적다. 그렇다면 그거는 또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정서를 느끼거나 신경적으로 아니면 운동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또한 임상적으로도 기분 부전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주요 우울 장애는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울증이 아닌데 그것보다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우울한 기분이 쭉 만성화가 돼서 특별히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은 상태도 아닌 그냥 우울한 상태가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분 부전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분 부전 장애에 걸리면 말수가 적어지고 인생이 무망하고 허망해서 특별히 뭔가에 대한 욕구를 못 느낍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어떤 뭘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런다면 그냥 말 그대로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려면은 시댁 어르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원래 우리 집 양반 원래 저랬어요? 우리 애기 아빠 원래 이랬어요? 물어보세요. 그래,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있었어. 그러면 진짜 기질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 모든 평가가 이루어서 원래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내가 맞춰서 그분의 표현 방식을 내가 이해하면서 사랑한다, 예를 들면 위로받고 싶다 또는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내 방식은 아니지만 그분 방식을 내가 수용하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나를 무시한다, 나를 싫어한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대화가 없다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단순하게 의사소통이나 감정교류가 없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내가 이 집안의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또는 그런 지위 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결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질문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만 표현을 안 하는 정도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걸로 느끼세요? 아니면 정말 남편은 나에 대해서도 별로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느끼세요? 감정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표현도 안 한다며. 책임감? 돈 잘 벌어다 주고 애들이 하자는데 뭐 그러면 그런 거는 따라주고. 예, 제가 하자는 거는 잘 따라주고 하니까.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과제를 이행하듯이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내가 그게 마음에 와닿느냐, 사랑의 표현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난 설거지가 해주는 걸 나는 당신한테 우리 집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설거지 좀 해주면 참 좋겠어. 그 설거지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설거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야. 나와 함께 뭔가 공유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공유해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도 위로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지, 그 설거지에.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그냥 대랑 따라락 하고 그냥 맞췄어. 그러면 설거지 해주니까 고마워요? 아니면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여보 됐어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남편은 그래 나 해준 대로 했는데 그런데 당신이 그게 불만이라면 그럼 나도 할 수 없지 뭘 나한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남편이 나온다. 그러면 설거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뭔가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욕구가 깨지는 거예요. 설거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남편하고 뭘 하자고 말을 했는데 해주기는 했는데 영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마음이 담겨면서 나오느냐 행동이, 아니면 마지못해 책임감으로 하고 있느냐. 어떻게 느끼세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하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특별히 욕을 못 하겠는데 마음이 안 느껴진다. 예, 맞아요. 그렇게 내가 해석이 되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대화가 없어서 힘들어요, 말을 안 해서 힘들어요의 얘기가 아니다. 부부로서 함께 친밀감을 가지고 평생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돈 갖다 주고 가족이 함께 뭔가를 해주는 그 문제를 넘어선 좀 더 부부간의 근본적인 친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남편과 같이. 그래서 남편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워낙 연애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부모의 어떤 욕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빨리 손주를 안겨드려야 된다, 빨리 결혼하는 거 보여드려야 된다, 심지어는 또 어떤 집안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너희들이 결혼을 해야 내가 부주금이라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결혼하라고 압박을 넣던가, 나이가 차서 노산이 두려워서 빨리빨리 내가 손주를 안겨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외부적인 뭔가의 과제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내면적인 본질을 그때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뭔가가 퍼즐을 끼울 때 처음부터 잘못 끼운 거죠. 너무 세부적인 걸 끼우다 보니까 큰 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큰 거를 끼우고 나중에 세부가 안 맞으면 그거야 조금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제일 큰 본질적인 것이 안 맞기 시작하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아마 남편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마음 안에 아무리 말이 없고 과묵하고 아무리 원래 조용한 성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아내가 알아들을 정도의 표현은 하게 됩니다. 적어도 15년 안에는. 그래서 아내가 알아요. 표현은 하고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성에 안 차다, 아니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 여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헤어져. 그랬더니 그래 여보, 애들 다 키우고 나서 헤어지자. 이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헤어지자는 말이야? 나 이 정도까지 힘들어서 당신한테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하는 말이니까 당신 좀 이제는 숨겼다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말하기 불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본심을 좀 말해달라는 얘기 아닐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식으로 툭 던진다. 이거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말 부부 합시다라고 했더니 그래 여보, 좀 지나서 주말 부부 하자. 조금 애정이 사실은 조금 확인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랑은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정들고 익숙해지는 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5년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정은 들었겠고 익숙했겠지. 새로운 사람 만나기에는 또 불편하고 그냥 있는 관계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함께 살아는 가지만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남편분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있어서는 말하지 못하는 깊은 뭔가에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아내의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상처를 한번 세게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그면서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너무 큰 수치심이 들어서 그걸 못 드러내요. 근데 아내가 어느 상황에서 남편이 빗장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에 대한 아무 아이디어가 없으면 사회적 민감성, 대인관계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충 보면 뭐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감은 잡으셔야 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그것도 모른다 했을 땐 남편이 감수성이 뛰어나고 아내가 감수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때요? 자매님이 볼 때 남편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여성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더 여성적이에요? 남편이 여성적이에요. 거봐요. 네. 남편이 감수성이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네.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빗장문을 걸어 잠궜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해결을 남편이 원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내 쪽에서 준비가 되면 빗장문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아내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안 열어요. 그러면 그거를 열 수 있는 그 신호 또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 그럼 진짜 나에게 뭘 원한 거였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상처를 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떤 이야기도 남편의 이야기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아니 여보 그건 아니었어, 당신 오해하는 거야 라는 내 자기 방어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갈 양이면 아예 빗장은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그 이전에라도 조금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보 그건 오해야 또는
당신이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해?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뭔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쪽에서의 의견을 개진했을 수 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있어요? 네. 예, 있을 것 있구나. 같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남편이 대놓고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당신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에 대해서 같이 풀어낼 수 있는 뭔가가 지금 필요하다. 아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뭔가의 고름이 두 관계 안에 있는데 이 고름이 짠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기회를 못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이 화해하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두 정당이 서로 화해하고 싶어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화해하잖아.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화해하면 갑자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부부간에도 화해하려면 뭔가 그거에 대한 명분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두 부부가 함께 우리 같이 여보 그래도 대화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하면 싸우게 되고 여태까지의 방식으로는 대화가 안 되니까 전문가 앞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도 정말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하고 싶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이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정말 내가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전해서 뭔가 그러한 명분,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삼자 구도의 대화예요. 그런 방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계속 말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터지면서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 빨라지면서 격해지면서 감정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참는다, 내가 양보한다, 내가 다시는 이거 갖고 삐졌다고 막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하겠다라고 온갖 사회적 관계의 마스크를 쓰면서 아내에게 멋있게 또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있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 앞에서.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조금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무슨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갔는데 또 다른 분 계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는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하시는 다들 소통은 잘 하고 계시나요? 근데 왜 묻지를 않으세요? 이미 답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뿐이지 뭐 제가 답을 몰라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물어요. 그 답은 뭐예요? 그러면 답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기능하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하는 거예요. 서로 욕구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방식으로 가려면 사실은 내 욕구도 알아야 돼요. 내 욕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내가 뭘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아침에 딱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나갔어. 이 남편은 반찬 투정을 명시적으로 하고 나갔어요. 속마음은 뭘까요? 그냥 예를 들어보세요. 그냥 가설로. 식구들이 다 앉아있는데 애들이 열심히 밥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걸 반찬이라고 하고 있어? 하면서 반찬 투정하고 그냥 밥 안 먹으라 그러면서 나갔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반찬, 먹고 싶은 반찬이 안 나왔다고 투정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아니 여보 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되지 왜 밥상을 차고 나가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설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밥 투정 반찬 투정 했지만 사실은 밥 투정 반찬 투정이 아니라 나 좀 더 생각해 달라 뭐 이런 게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는 달걀 후라이를 먹고 싶은데 달걀 지단을 해놨어. 근데 그건 내 큰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내 아내가 내 큰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계란을 말았네? 왜 내 방식대로 안 해줘? 그러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남자가 그런 거 갖고 삐져요? 내가 그거 갖다고 여보, 왜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안 해줘?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애야? 그리고 얘가 당신 아들이다. 아들 좋아하는 거 좀 해주면 안 되냐? 당신 아빠 맞아? 그래 버리면 뭐해요? 말 그대로 쌍지읒 탈리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겠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표현한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중삼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친구인데요. 데서 왔어요. 근데 저하고 40년 친구인데요. 한 15일 전쯤에 저하고 보이스톡을 하면서 황창현 신부님을 날더러 아느냐.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니? 왜냐면 비신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남편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밤이면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막 밤이면 밤잠을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수면제도 먹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자인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부르심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지금 겁이 나는 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황창은 신부님을 믿는 저보다 완전히 깨뜨렸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뭐든 1강이 2강이 뭐 삶의 껴안기 그런 거 다 보고 이 토요 특강 금요 뭐 다 들었어요. 그 제가 대답해 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너 생태마을 가봤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생태마을을 안 오고 우리 신부님이 부천에 철야기도에 오셨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메릴랜드 성당에서 2번이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 신부님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오냐 했더니 28일 도착인데 친정이 서울이니까 이따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여기를 전화를 했더니 1년 전에 예약이 다 차서 못 간다는데 나 어떡하니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어떡해요. 그러고서 네이버를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똑같은 대답을 사무실에서 했어요. 한 자리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막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자매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믿지 않은 비신자인데 지금 완전히 황찬현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꽂혀서 여기 오고 싶어서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꼭 와야 된다. 나 기도하겠다. 그러고서 너무 막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 신자님께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있냐고 막 안타까워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확 던져버려서 성질 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서 주방에 일하면서 하느님 이런데 어떻게 가게 해주시라고 했더니 한 몇 분 안 됐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부재중이 찍혔습니다. 0332. 전화를 했더니 누가 캔슬했나 봐요. 캔슬.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왔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신부님한테 응답을 저는 간단히 듣고 싶어요. 남편하고 지금 1년은 안 되고 한 6개월 사이에 그동안은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20년 살다가 20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 명퇴를 했죠. 명퇴를 해가지고 그 돈을 정리해서 투자 이민을 갔습니다. 갔는데 한국에서 뭐 대기업 다니면 거기 가서 450만 그 전체 인구 중에서 해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무지고 똑똑합니다. 제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한국 나와서 한 게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거기 그렇게 하고 밥도 못 먹는데 너무 16년을 했는데 정말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살고 착해가지고 거기서 도 하고 기공 나와서 애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남편이 그걸 영어로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아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애들 다 가르치고 집도 좋은 집 샀습니다. 아주. 근데 우울증이 오면서 아내한테 자꾸 이 친구를 너무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났다. 막말로. 너 잘났다. 계속 그러니까 안 살고 싶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자 황창민 신부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느꼈나 봐요.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서 12월 달에도 나왔었거든요. 작년에요. 날들어 너를 보니까 뭔가 하느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너를 보면 나는 내가 니네 가정이 부럽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남편이 명태에서 남편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도 저는 정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철야기도도 가고 신부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참고 참았는데 나 이 친구 정말 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제가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1년 전에 예약이 찬 데를 우리 둘이 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아마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신부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제 친구가 제가 아까 계속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방에서도 하고 밤에 밖에 나가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가서 남편한테 정말 무릎 아닌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줬다면 내가 돈 번다고 당신한테 잘난 척을 했다면 미안하다 하고 지금 신부님이 이 자매한테 얘기했듯이 나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싶대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싶고 왜냐면 우울증이 남편도 약간 왔고 저도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신부님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남편이 내가 그렇게까지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당신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래 이제 우리 사이좋게 살자 그리고 그 미카엘라처럼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얘기하고 싶대요. 근데 반응이 막말로 여기라도 하면서 그래 너 잘났어? 막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때는 신부님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겁이 나서 신부님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옆에 분 바꿔주세요. 어째 이렇게 대변인 데리고 오셨어요? 그 친구분이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100% 동의해요?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는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돈 많이 번다고 사실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뭐 이런 거 없었다. 아니 가족에서 누가 먼저 뭐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어디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지금까지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충분히 먹여 살렸으니 은퇴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선수가 나가서 첫 번째 선수 이제 은퇴했으니까 바톤 터치해서 두 번째 선수가 나가서 하는데 뭐가 그렇게 또 그게 그렇게 질투할 일이고 자존심 상할 일이냐.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답답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다면 내 본심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그렇게 보여줬다면 내가 마음 모아서 사과하고 싶다. 여보 진짜 망이 당신한테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 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지금 들려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 두 번째는 조금 잘난 척은 좀 했어.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잖아. 다툴 수도 있잖아. 많이 싸웠죠. 그러니까 그럼 싸우면은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당신이 뭘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뭐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도 이런 식으로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당신이 여태까지 벌어준 거에 비하면 내가 여태까지 번 거 보면 당신이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더 기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비슷한 식으로의 뉘앙스를 좀 줘서 일부러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싶어서 조금 그랬어. 그냥 마음은 아니고 본심도 아닌데 조금 하다 보면은 아니 자존심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좀 어깃장도 놓고 좀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아킬레스건을 내가 끊었어. 회복 불가능해. 남편이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뭔가가 왜 살다 보면 알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되거나 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 몰라요? 알지. 그게 상대방의 컴플렉스니까 그걸 내가 건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 주위에도
보면 그런 이유가 많아서 남자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여자들이 나가서 주로 이렇게 생활전선에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 없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 여태까지 여태 고생했으니까 기회가 요번에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할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갈 때는 정말 어렵게 갔는데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진짜 이런 자랑을 좀 칠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집도 그렇고 어디 내놔도 그거를 자매님이 벌어서 집을 사신 네, 거야? 네. 아이고야. 그랬고 자기의 아니, 취미 좀 약간 하면 뭐 유세 떨만도 하네. 유세 떨만한 게 뭐가 더 있냐면 거기 가서 자기 취미 생활 한다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니까 그 걸 수집을 해요.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무슨 공 사고 싶다면 진짜 내가 그거를 좀 마음 아픈 걸 치유해 주기 위해서 사달라는 건 다 사줬어요. 정말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저는 했는데 이제 사위를 마음에 안 드는 사위를 봤어요.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그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위를 봤어요. 딸이 몇이에요? 딸 하나에 아들 하나인데 딸이 위고 딸은 거기서 이제 임을 하고 있고요. 아들은 이 공해갖고 그걸 자기 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같이 사시네요? 따로 다 결혼해서 분가는 다 했죠. 분가했고 네. 다른 도시에 있고 아니 다 똑같은 도시. 데서 같이 있고. 예, 다 집도 이렇게 털다가 나중에 진짜 다른 사람 다 이거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안 돼요. 좀 창피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집에는 현재 살고 있지만 말을 안 하고 각방을 쓴 지는 한 6개월 됐는데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얻은 결론은 나를 위해서 또 자식들이 집에도 잘 안 와요. 아빠가 까다롭게 하고 잔소리가 심하고 하니까 집에 안 와요. 아들 며느리도 오고 싶어도 안 오고. 아들도 결혼했구나. 다 했죠. 며느리는 마음에 들어요? 며느리 마음에 들죠. 근데 사위는 마음에 안 들고. 네. 그런데 그 사위를 내가 추천했어요? 제가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아기를 낳고 살면 내 자식 아니에요. 나는 그 사위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남편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내 딸이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 딸은 그럴 수도 있지. 내 딸이 다 잘났지. 어떤 사위가 내 딸보다 잘나? 내 딸이 잘났고 유학생으로 왔는데 똑똑한 유학생이면 지가 영주권을 따야 되는데 영주권을 못 따고 내 딸로 인해서 영주권을 딴 거 아니에요. 내 딸한테 빌어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졌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 모자라면 내 걸 채워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주의인데 남편이 너무 까다롭고 아주 꼬챙이 같은 성격이 이렇게 불을 못 봐요. 이렇게 뭐라 그래 운전하다가도 누가 끼어들면 절대 그 꼴을 못 봐요. 내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고 네. 내 길을 방해하는 사람한테는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애들도 굉장히 어렵게 자랐고 저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다 할 거 다 하고 이제 보니까 저도 지금 죽어도 문제 애들도 괜찮고 같이 저기 했으니까 죽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없어져도 되겠고 남편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물론 자기도 나한테 잘 해줬지만 서로 그랬으면 이제 웬만하면 좀 참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살 수가 없어서 첫째는 죽어보려고 생각을 했고 누가요? 제가요. 죽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사는 것보다. 그다음에는 지금 죽고 싶어서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드니까 죽음으로 가고 싶은 딴 거잖아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지 내가 제일 친하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고 지금 한 6개월 정도간에 각방을 쓰고 서로 말을 안 하고 완전 그냥 한 지붕에서 각방 쓰면 그냥 룸메이트.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나요? 그러니까 사위가 들어와서부터? 그때부터 그랬죠.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 말이 다 맞다야. 사위 그놈의 새끼 그 싸가지가 없는 놈 우리 딸한테 기어들어와가지고 지 팔자 고친 놈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 얘기에 동조해 주세요. 근데 못하겠죠. 사위는 그렇게 아니니까. 난 그렇게 사위한테 욕하고 싶지 않죠.
사위 앞에서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 사위 욕을 하란 말이에요. 남편이 할 때 맞아 여보. 나도 속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겉으로는 내가 그런 말을 못했어. 여보 나도 사실 마음은 그래. 그냥 우리 그렇게 좀 이해합시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 마음 좀 곱게 씁시다. 사위가 뭐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그 쫀쫀하게 마음을 그렇게 대꼬챙이 같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봐요. 어차피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남자 자존심 뭉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쪼잔한 인간이라는 거를 대놓고 말을 하는 거니까 아내 앞에서 내가 아내는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옳은 말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엄청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한 걸로 생각이 들겠죠. 그냥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왜 미안해? 제가 보니까 미안한 거 하나도 없구만. 그 괜히 그렇게 미안하다 그러면은 뭐가 미안한데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당신 마음 편하게 못 해줘서 미안해. 그럼 지금부터 내 마음 편하게 해줄 거예요? 하면 뭐라 할 거예요? 아무리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자식들이 마음 편하게 엄마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애기도 그렇고 남편 마음도 편하게 해주려면 제가 희생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왜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 자꾸 가족을 편하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거 쌓이다가 나중에 남편한테 대팡 터져나가면은 그건 어떻게 그때는 관계 그냥 끊어질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아유 갈라섭시다. 그냥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나를 자꾸 죽이냔 말이야.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남편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요? 내 딸이 최고로 잘났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비실비실한 사위 들어와가지고 내 딸 덕보고 있는 거? 이해는 가죠. 저도 근데 그런 왜 생각할 동조를 때도 안 있어요.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니까? 제가 신앙인도 아닌데요. 개신교가 아니고 그냥 신앙 아예 없으시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인격자가 아니니까? 아버지로서 그런 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볼 땐 사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사위 편든 거지. 남편 편을 들어야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왜 남편을 남의 편으로 만들어? 남편이 내 편이지 사위가 왜 내 편이야? 어쨌거나 이번에 한국 왔다 가면 이제 제 결론은 하여간 모든 걸 이제 털어놓고 제가 숙이고 못하고 제가 잘못한 안 돼요. 자매님이 사위가 이뻐 보이고 좋은데 남편은 그걸 꼴을 못 보겠다고 하는 판에 내가 딱 봤을 때 마음으로는 사위한테 가 있는데 남편하고 좋은 관계 갖고 싶어. 그거 안 된다고요. 신부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진짜 이해해야 된다고.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려워요? 사위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보니까 막 화가 나요? 그게 그대로 남편에게 전해지잖아. 제가 지금 얼른 떠오르는 게 신부님 시키시는 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워낙에 완고하게 심히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보는 관점으로 사위를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그 딸을 저 사위가 데려갔을 때 내 딸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위를 보고 싶었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못 미쳤으니까 실망한 거야.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실망한 건데 왜 자매님은 실망한 거가 아니라고 해서 남편한테 똑같이 실망하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실망한 건 실망한 거지. 여보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 하네. 이래야지. 당신 그렇게 보지 마. 우리 사위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에 발린 소리로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여보 그냥 사위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남편은 뭐라 그러겠나. 참 용 쓴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게 좀 두려워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다른 여러 그- 가지 가정사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계속 녹음기 틀듯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촉매가 돼서 불이 네, 딱 네. 붙었어. 그러면은 뗄감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계속 지피려면 예전에 있었던 얘기 다 끌어당겨가지고 계속 욕하겠지.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래서 네. 그렇지, 과거에 그랬지, 이런 네. 그런 얘기 자꾸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왜 진짜 내가 남편을 공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봐야지 왜 자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걸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로봇도 그걸 알 텐데 사람이 그걸 모를까? 아내가 그냥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쩌게 그냥 조금 좋게 만들려고 자기를 조금 설득시키려고 유화 정책으로 나한테 그런 말 하고 있다고 모를까요? 알아. 의미가 없어. 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여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당신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됩디다. 당신에게 내가 오해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답이지. 어떻게 여보 미안해요. 뭘 미안한데?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한 걸. 뭘 잘못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어요. 공감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기왕 막 화가 난 거 아내한테 화가 났지만 사실 사위한테 나왔던 그 화가 그래도 아내한테 풀 수도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 다음에 사위가 좀 에휴 그나마도 내가 할 수 없이 우리 집 식구로 됐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지네가 좋아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해할 만도 해요. 자매님이 원하는 결과가 온단 말이야. 그거는 남편이 느끼는 감정을 아내가 이해를 해줬을 때 그래 그러면 좀 봐주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못 내는 별 볼 일 없는 인격자로 아내에게 취급을 당했으니 사위한테도 내가 상처받고 그 꼴을 못 보는 아내한테도 내가 인간 취급당하지 않고 그래 다 알아서 살아라.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롭냐 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지금까지 내 딸을 길렀던 그것에 대해서 좀 보상받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좀 심하죠. 유치하고. 그런데 저도 아버지로서 내 딸이 있었으면은 그럴 법하다라고 느끼는데 아니 왜 자매님이 못 느끼냐고요. 난 새끼도 없는데. 아 신부님 잠깐만요. 지금 이 친구는 공항에 오면서 카톡으로 나 한국 간다 그러고 지금 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네. 19일날 비행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 오래 이렇게 뭐 롱롱타임 할 필요도 없고 네. 딱 지금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제 네. 이 친구가 제가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무조건 지가 무릎을 꿇고 여보 잘못했어 하고 아 그러지 말라니까는 왜 또. 근데 이제 신부님한테 지금 저도 지금 깨달았고 이 친구도 깨달았으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편한테 가서 당신이 이해해. 나도 사실 내 사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 하자고. 안 들지 않는데 어떻게 안 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 부수려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 친구도 조금 마음은 안 들긴 안 들죠. 그러니까 그 준비 안 됐으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전까지 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 나는 친구는- 죽었다 깨어도 남편이 근데 이 마음을 친구는 이해를 지금 못해요? 진짜?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왜 급해요? 아이들이 집에를 못하고 엄마 아빠가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집에를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서 하루빨리 이렇게 좀 평화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니까. 네. 남편의 마음을 내가 진짜 이해를 해서 네. 이해한 걸 내 말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답답해요 제가. 네, 신부님 알겠습니다. 예, 예. 신부님 근데 가르쳐주신 대로 만약에 자매님이 상담을 받는다면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자매님에게 이해가 안 되게끔 만드는 방해 요인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마음이 좁아서 남편을 미워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위를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빼내야 자동적으로 또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해 요인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건 사모님의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스토리가 그 안에 뭔가 해결의 힌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제가 자매님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했던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매님의 케이스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니까 자매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답은 알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빼야 된다. 나도 위로를 받거나 뭔가 나도 그 방해 요인을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걸 풀어내고 난 다음에야 남편을 담아낼 수는 있겠지. 근데 남편 쪽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마 뭔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서로 먼저 상대방에게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받아주지 라는 걸로 심리적으로 겨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신부님 너무 정답인 거. 정답이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8시가 다 돼서 시간이 돼가지고 또 찜질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